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데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문법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어 과외교사로 지금 오랫동안 활동하는 중이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영어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외에도 영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영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보통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 이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성인들도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 문법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영어 컨텐츠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것이든 찾아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그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까지 여기 가담해서 영어 강의를 유튜브로 하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먼저 제가 학교 다녔던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문법 용어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 문법 용어들도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일본식 또는 뭐 그런 용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용어들도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팝송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게임에서 영어로 채팅도 많이 하고 대화도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영어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 또 체계적인 영문법을 알지 못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서 제가 영어를 많이 공부하게 될 기회들이 생겼고, 또 제가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어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돈을 주고 저한테 과외를 받고 1대1 또는 그룹으로 과외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과외를 받으면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선생님이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공부하러 다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또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게 되어서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너무 어려운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어 울렁증도 생기고 또 영어 포기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과외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컨텐츠들을 틈난 대로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아직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시작해 나가시면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전문가로, 그리고 또 내신 영어에든 수능 영어에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컨텐츠들은 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영어랑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랑 한국어에는 아주 큰 차이.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지만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가 없는 영어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기회가 곧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 용어들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품사 이름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들마다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별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사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 품사의 이름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어는 조사로 목적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부사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는데 주어도 그렇고요. 근데 영어는 위치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문장 형식도 따로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문장이 형식을 이루게 되는가라고 해서 문장 형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문법 도서들 같은 거 어떤 책들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런 책들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영어 과외에서 책을 오픈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거를 다 오픈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어떤 책들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 책들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들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영문법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초 영문법에 머무를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법을 총 3단계로 좀 나누어서 수업을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은 초급 기초 영문법 기초 영문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더 기초된 영문법인가? 그리고 책들마다도 다 틀려요. 어떤 책들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시제부터 시작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제를 먼저 다루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식부터 다루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문장 형식과 품사 이름들 이런 것들부터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가르쳐 드리고 기초적인 영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초급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중급으로 나갈 건데요. 중급에서는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의 강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 추가되고 조금 더 초급보다는 약간 더 발전된 그런 문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요. 고급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영어 문법 이상을 좀 배우게 될 예정인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좀 멀었으니까요.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고급 영어라고 하는 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고급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문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첫 인사를 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네요. 강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어 있게 될 것이고, 또 영어가 결코 어려운 언어가 아니고 재미있는 언어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즐겁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